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뭐 할 거냐면, 혼합물의 가열, 냉각에 따른 온도 변화를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혼합물을 가열하거나 냉각시키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고체랑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 녹는 점의 온도가 섞기 전 각각의 고체의 녹는 점보다 섞은 후 녹는 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섞기 전에 각각의 고체의 녹는 점보다 섞고 난 후에는 녹는 점이 더 낮아진다. 자, 녹는 점이 더 낮아진다라는 건 뭐냐면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 즉, 잘 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녹는 동안에도 온도는 계속 높아져요. 순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이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녹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자, 그래서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녹는 점이나 아니면 어는 점의 온도가,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되느냐? 낮아져요. 자,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열하는 동안에는, 즉 녹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아까 저기에서도 써놨지만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라는 거예요. 즉 잘 녹는다라는 거죠. 근데요, 냉각시킬 때라고 치면 어느 점이 낮아진대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낮은 온도에서 언다 라는 거예요. 낮은 온도에서 언다 라는 건 뭐냐면 잘 안 언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때도요, 또 똑같아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녹는 동안 내지는 이렇게 그냥 나눠서 할게요. 녹는 동안에도 온도는 계속 증가하고요. 그 다음 어는 동안에도 온도는 계속 낮아져요. 순물질일 경우에는요, 순수한 물질일 경우에는 녹는 동안에는 온도가 일정해요. 어는 동안에도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끓는 점의 온도가요, 어떻게 되냐면 더 높아져요.
자, 끓는 점에서 온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라는 거예요. 높은 온도에서 끓어오른다라는 건 뭐예요? 잘 안 끓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도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끓어오르는 동안에도요, 온도는 계속 증가합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저걸 떠올리시면 돼요. 국을 끓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국을 너무 오래 끓였어요. 너무 오래 끓이면 어떻게 돼요? 국의 맛이 소금을 더 넣은 것도 아닌데 짜요. 그죠? 왜? 끓어오를 때 안에 들어있는 소금도 같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뭐만 날아가니까? 물만 날아가니까. 즉,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액체만 끓어올라요. 그래서 끓이면 끓일수록 농도가 점점 진해지기 때문에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다음 이제 세 번째,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요,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열할 때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즉 그래프상에서 수평한 구간이 섞여 있는 액체 종류만큼 나타나요. 그러니까 액체가 두 가지가 섞여 있으면 온도 일정한 구간이 두 군데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액체가 세 가지가 섞여 있으면 세 군데에서 나타나요. 오, 이걸 노란색으로 썼네요. 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즉 수평한 구간이 섞인 액체 종류만큼 나타나더라. 자, 그래서 이때도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끓어오를 때 이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먼저 끓어 나와요. 근데 이때도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원래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는데, 이때 원래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온도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올라요. 왜냐면 끓는 점이 높은 액체가, 이 끓는 점이 낮은 애가 기화하는 걸 방해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이용하는 예가 있어요. 이용하는 예.
우선 첫 번째는 뭐냐? 땜납이에요. 자, 이 땜납은 뭐하고 섞은 거냐면 나파하고 주석하고 섞은 거예요. 즉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녹는 점이 낮아져요. 즉 쉽게 녹였을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땜납은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금속과 금속을 연결할 때 써요. 근데 일반적으로 금속의 녹는 점은요, 매우 높아요. 근데 그걸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땜납인데, 그러면 그냥 써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납을 그냥 쓰게 되면, 적어도 한 300도가량의 온도로 가열을 해줘야 돼요. 근데, 납에다가 주석을 섞은 땜납은요, 녹는 점이 200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우리가 녹여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두 번째 또 다른 예로는 뭐가 있냐면요, 퓨즈가 있어요, 퓨즈. 자, 이 퓨즈는요, 납에다가 안티모니를 섞은 혼합물이에요. 즉 얘도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그래서 고체와 고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다 했어요? 녹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얘도 쉽게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 퓨즈는요, 뭐냐면 전자제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자제품에는 뭐가 흘러요? 전기가 흐르죠. 전류가 흘러요. 자, 우리가 핸드폰으로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핸드폰이 어떻게 돼요? 뜨끈뜨끈해지죠. 즉,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해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열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퓨즈라는 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온도가 높아지면 이 퓨즈가 녹아서 뚝 끊어져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걸 막아줍니다. 다음 또 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부동액. 자, 이 부동액은요, 자동차 냉각수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얘는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자, 이 고체와 액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어는 점이 낮아진다 그랬죠? 어는 점이 낮아진다라는 건 낮은 온도에서 언다. 즉, 잘 안 어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뭔 소리냐면, 우리 이제 자동차 안에서는요, 연료를 태워요. 그죠? 폭발적으로 태워서 자동차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엔진의 온도가요, 뭐 100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시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엔진이 녹아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공기로 냉각시키기도 하지만요, 거기에 이제 냉각수라는, 즉 물이 순환하면서 열을 뺏어줘요. 근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물은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겨울에 자동차를 그냥 바깥에다 방치해두면 이 엔진 안에 들어있던 냉각수가 얼면서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 엔진에 균열이 가요. 금이 가요. 금이가.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엔진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이 안에 들어있는 이 냉각수가 얼지 말라고 부동액이라는 걸 넣어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또 어디에 이용되냐면요, 눈 내린 도로에 염화칼슘을 뿌려주더라.
우리 왜 눈 내린 데다가 하얀 가루 같은 거 뿌리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역시 뭐냐면 이제 고체랑 액체랑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자, 그래서 이 고체랑 액체랑 섞여 있는 혼합물은 녹는 점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낮아져요. 즉, 낮은 온도에서 녹더라. 낮은 온도에서 녹는다라는 건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내린 돌에다가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요,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다섯 번째 뭐냐면 계란 삶을 때 뭐 넣어주더라? 소금을 약간 넣더라. 자, 그러면요, 물에다가 소금을 넣은 거니까 얘도 고체랑 액체랑 섞여 있는 혼합물이에요. 자, 그럼 고체랑 액체랑 섞여 있는 혼합물은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죠? 즉, 높은 온도에서 끓어오르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물은 100도에서 끓어요. 그럼 100도에서 계속 온도가 유지돼요. 근데 소금을 넣으면, 약간 넣으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래서 계란이 속까지 더 잘 익게 되는 거죠. 다음 여섯 번째, 또 다른 예는 뭐가 있냐면요, 뭐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가열할 때, 이때 보시면요, 에탄올은 끓는 점이 몇 도냐면요 78도예요. 근데 물은 끓는 점이 몇 도냐면 100도예요. 100도.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에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두 번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두 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액체 종류만큼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세 종류 섞여 있으면, 여기 하나 더 섞여 있으면 세 번 나타나요. 네 종류 섞여 있으면 네 번 나타나고요. 근데 얘는 지금 에탄올, 물 두 종류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끓는 점이 낮은 액체가 먼저 끓어 나온다 그랬죠? 즉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와요. 자, 다음 이걸 또 다른 데 이용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단단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면 금이에요. 금. 자, 우리가요 이때 순금, 순수한 금 그러면 24K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 왜 18K랑 14K랑 18K 금하고 14K 금하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18K 금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얘는 금이 18에다가 구리가 6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즉 3대1의 비율로 섞여 있는 거예요. 나 14K 금은요, 금이 14에다가 구리가 10만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구리를 섞어주느냐? 순금은 약해요. 금속인데도 매우 약해요. 그래서 쉽게 변형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찌그러져요, 잘. 그래서 반지를, 순금 반지를 낀 다음에 주먹을 꽉 있는 힘껏 줬다가 쫙 피잖아요. 그럼 찌그러져요. 그 정도로 약해요. 그래서 변형이 되면 안 되니까 기껏 순금 반지라고 동그란 거 맞춰놨는데 이거 꽉 쥐고 났더니 찌그러져 버려요. 그럼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제 18K나 14K 금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뭐 할 거냐면 화합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할 겁니다. 자,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누구랑 누구 섞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고체 섞으면 섞기 전에 고체들의 녹는 점보다 녹는 점 낮아져요. 고체 액체 섞으면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은 낮아지지만 끓는 점은 높아져요. 그 다음 액체 섞여있는 애는 섞여있는 액체 종류만큼 가열할 때 수평한 구간, 즉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나는데 이때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온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여기 예로 들어드린 건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잘 봐두셔야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